안녕하십니까. NCS 직업기초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능력 해설을 맡은 최기룡 강사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피셋 기출문제랑 첫 번째, 두 번째 핵심 테마 문제, 세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했는데 350제라 모든 문제를 다 해설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 문제만 비슷한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각자 푸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피셋 기출 문제부터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과 그죠? 이 사람과 무가 먹은 사탕을 짝짓는 거죠. 자, 펜을 조금 바꿀게요. 펜 굵기를 조금 얇게 할게요. 그러면 사과 사탕 1개와 무가 먹은 사탕 이렇게 짝짓는 거.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논리 게임형 문제니까 규칙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도표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도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탕은 총 3종류가 있죠. 사과, 포도, 딸기 각각 2개씩 총 6개죠. 그죠? 6개고 5명의 사람이 있죠. 그러면 5명이 하나씩 먹고 하나가 남으니까 아까처럼 2개를 먹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 무가 먹은 사탕이 뭐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른 4명이 이런 사탕을 먹고 이 사실을 이렇게 언급을 했죠. 갑은 나는 포도사탕 안 먹었다 그러고, 을은 나는 사과사탕 안 먹었다 그러죠. 자, 병은 나는 사과사탕을 먹지 않았다. 정은 나는 사과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다. 무는 너희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딸기사탕을 먹은 사람 2명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갑, 을, 경, 정, 무가 있죠. 그 다음에 사탕은 포도, 사과로 할까요? 순서가 사과니까. 사과, 포도, 딸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총 이렇게 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사과 사탕은 2개, 포도 사탕 2개, 딸기 사탕 2개죠. 이때 갑은 포도 사탕 안 먹었다 그러니까 X표 하면 되고, 나는 사과 사탕을 안 먹었죠. 을은 사과 안 먹었어요. 그죠? 병은 나는 사과 사탕을 이건 사과 사탕 먹었다는 거죠. 그죠? 사과 사탕 안 먹었다는 거. 병은 사과 사탕 안 먹었다 그러고. 정은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대죠. 자, 하나 먹은 사람이에요. 그죠? 정은. 자, 그 다음 무. 너희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2 사람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조건들은 모르지만 보기를 가지고 한번 더 조건을 볼게요. 자, 보기에는 2개를 먹은 사람을 갑병무로 해놨죠. 그죠? 갑병무로 해놨어요. 그러면 후보자들은 3명이라는 뜻이죠. 저 3명 중에 2명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보면 지금 을이랑 정은 없죠. 그죠? 정은 하나밖에 안 먹었으니까 사과, 딸기를 2개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은 하나만 먹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보기를 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크게 2가지가 나오죠. 갑이 2개 먹은 경우, 두 번째 병이 2개 먹은 경우, 세 번째 3가지네요. 그죠? 무가 2개 먹은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갑이 2개 먹었다고 봐봐요. 갑이 2개를 먹었다고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여기는 이제 다 먹었죠. 사과를 2개씩. 그럼 2개 못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게, 자, 무가 딸기 사탕을 먹었다 생각해봐요. 무가 딸기 사탕을 먹었다 생각을 하면 너희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딸기 사탕 먹은 사람 2명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딸기 사탕 자기가 먹고 갑이 먹었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는 딸기 사탕을 먹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겠죠. 무는 뭘 먹었을까요? 얘를 먹었겠죠. 그죠? 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 말이 성립이 되죠. 그죠? 이 상황이 성립이 되니까 정답을 보면 갑이 2개를 먹었고 무는 뭘 먹은 게 되나요? 무는
포도를 먹은 게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포도를 먹은 게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식으로 여기 병이 2개를 먹었다라는 식으로 계산해서 해보면 똑같은 경우에서 관한 다른 것들은 말이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기는 다행히 우리가 값을 먼저 해봤더니 값으로 답이 나왔죠. 그죠? 나왔으니까 그대로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3번 문제는 게임을 했죠. 게임을 해서 이제 승점을 얻는데 이 승점을 얻는 방식이 어떠냐?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맞느냐? 옳은 것을 골라라. 나오죠. 그죠?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 여기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기가 나와 있죠.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해 주는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조합형으로 나와요. 조합형으로. 그죠? 조합형으로 나오는데 이런 조합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속어를 아시죠? 그죠? 속어. 자, 속어라는 게 뭐냐? 같이 하면서 연습해 볼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많이 맞다. 그죠? 기억이 많이 맞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기억 없는 거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니은이 맞다. 혹시 틀렸다. 라고 볼게요. 니은이 틀렸다. 니은이 틀렸으면, 니은이 틀려서 걔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1번, 2번이 남죠. 1번, 2번이 나오면 딕을 리을 중에 우리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죠? 2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NCS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딕도 보고 리을도 보고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딕을 리을을 보고 나서 이거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걸 잡고 푸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딕을 풀겠다. 딕을 풀었는데 딕이 맞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죠. 딕이 틀렸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일 거예요. 그죠? 그게 속어법이에요. 자, 그걸 보시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럼 이걸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상황을 보면 체육대회에서 8개의 종목을 하는데 우승 시에 승점을 얻습니다. 그죠? 순위를 매기는데 각 종목은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세 번째 종목부터는, 자, 이게 특이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종목부터는 각 종목 우승 시에 받는 승점이 이전 종목들의 승점을 모두 합한 점수보다 10점만 더 많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점수가 A라고 해봐요. 두 번째 점수를 B라고 해봐요. 그럼 세 번째 점수는 뭘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점수는 이거고, 이거는 독립이에요. 그죠?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첫 번째 점수, A 더하기 B 더하기, 세 번째 점수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10에다가 뭘 더한다는 거예요? 10을 더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여기서 오는 거고, 얘는 두 번째에서 오는 거고, 얘는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묶어줄 수 있는 게 생기죠. 묶어줄 수 있는 게 A가 2개고 B가 2개고 10이 2개잖아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1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이 된다. 그럼 다섯 번째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다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 뭐 얘를 더해주면 되죠. 얘는 뭐예요?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얘죠.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죠. 더하기 네 번째는 얘죠. A 더하기 B 더하기 10 더하기 마지막에 10 해주면 되죠. 자,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0, A 더하기 B 더하기 10 있고 요도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 있죠. 몇 개죠? 4개죠. 그죠? 4개. 이때는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렇게 맞더니 뭔가 규칙이 생기죠. 네 번째부터는. 뭔가 규칙이 생기죠. 세 번째도 규칙이 생깁니다. 그죠? 뭐죠? 앞에 붙는 이 숫자들이 2의 배수죠. 2의 배수. 2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2의 배수를 하냐? 이건 2 곱하기 2죠. 이거는 2 곱하기 1인 거죠. 그죠? 여기는 하나고 2개예요. 그러면 네 번째일 때는 빼기 3을 해줬을 때 4 빼기 3만큼 1을 곱해주는 거고, 다섯 번째는 5 빼기 3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규칙이 생깁니다. 그럼 이 규칙을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2에 n-3성의 a 더하기 b 더하기 10으로 만들 수 있겠죠.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예요. 그죠? 세 번째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수가 정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치워야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기억.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이 각각 10점, 20점이다. 이거는 여기가 10점이고, 여기가 20점이란 말이죠. 그죠? 일대 여덟 번째 종목의 승점은 1000점을 넘는다. 여덟 번째는 뭐죠? 2에 8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걸 더하면 40이죠. 그죠? 이건 뭐죠? 2의 5승이니까 2의 5승은 2를 5번 곱한 거죠. 5번 곱하면 32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40을 하면 0, 8, 1280이 되죠. 그죠? 그러면 1000점을 넘죠? 그러면 기억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보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없는 이 3번, 5번은 제해지겠죠. 그죠? 제해집니다. 그러면 1, 2, 4가 남는데 아직까지 모르죠. 자, 니은까지 봐야 됩니다. 자, 니은.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이 각각 이제는 100점과 200점이다. 그때 여덟 번째 종목의 승점은 만점을 넘느냐? 자, 보겠습니다. 2에 여덟 번째니까 5승이죠. 아까 이게 얼마였죠? 32였죠. 여기다가 뭘 곱해요? 100 더하기 200 더하기 10이죠. 이게 얼마예요? 310이잖아요. 그죠? 310을 곱해주겠죠. 얘들을. 그러면 언뜻 봐도 지금 많이 안 넘죠. 어떻게 되느냐? 32를 곱하면 6, 2, 0, 0, 3, 9니까 9920이죠. 그죠? 많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니은이 있는 거 여기 틀렸죠. 그럼 아까처럼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비슷하게 가네요. 그죠? 자, 기역, 디귿과 기역, 리을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만 골라서 푸시면 돼요. 두 개 다 풀 필요가 없어요. 두 개 다 푸시면 안 돼요. 예, 이런 문제들은 두 개 다 푸시면 안 되니까. 자, 이건 좀 길고 이건 짧다. 그죠? 짧은 걸 해도 돼요. 짧은 게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긴 게 오히려 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인데 전 되도록이면 짧은 걸 권할게요. 읽기도 편하고 접근하기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에 상관없이 여덟 번째 종목의 승점은 여섯 번째 종목의 4배다. 여기 구하면 되죠. 그죠? 아까 여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2에 6승 마이너스 3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죠. 그죠? 여덟 번째는 2에 8승 마이너스 3승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3승에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나눠줘야겠죠. 거꾸로 나눠줘야 되겠죠. 2에 6성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더하기 10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건 공통이잖아요. 그죠? 없어지죠.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2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에 3승에 2에 5승만 남죠. 5승. 그럼 뭐예요? 2에 2승이죠. 그죠? 그럼 이게 4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4배가 되네요. 그죠? 4배입니다. 4배. 그죠? 4배니까 이때 디귿이 맞죠? 디귿이 맞으니까 1번이다. 리을은 볼 필요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재미난 문제예요. 재미난 문제인데. 자, 라운드별 음식값을 낼 건데, 음식값을 가위바위보로 낸대요. 자, 음식값을 가장 많이 낸 사람과 그 사람이 낸 음식값을 고르면, 자, 되게 많은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데 잘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단이라든지 다만 아니면 가로 속에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체크를 잘 해두시고 잘못 따라가면 이 완전 문제 정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능력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가불병이 3명이 있고 라운드당 가위바위보로 해서 음식값을 낼 겁니다. 총 5번을 할 거고 많이 가네요. 그죠? 음식을 5번이나 먹으러 가나 봐요. 그죠? 승패가 가려진 경우에 패자는 해당 라운드의 음식값 진 사람이 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는 경우가 있느냐? 아니죠. 비긴 경우도 있다. 비긴 경우. 이때는 세 사람이 모두 음식값을 내는데 자, 조심하랬죠. 단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라 그러죠. 그죠? 직전 라운드요. 직전 라운드가 만약 2라운드라면 1라운드의 승자는 다음 라운드에 비겼을 때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비겼을 때요. 그죠? 자, 음식값을 낼 사람이 2명 이상인 라운드에서는 음식값을 낼 사람들이 동일한 비율로 음식값을 나누어 낸다. 자, 2명 이상이 내야 된다. 2명 이상이 적거나 3명이 비겼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그죠? n분의 1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때 이제 값은 정해져 있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순서대로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보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조건별로 봐야 돼요. 1과 병은.
을은 1라운드에서 바위를 내고 2라운드부터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경우 가위, 비긴 경우 바위, 진 경우 볼을 낸다. 다만, 그죠? 주의하라 그랬죠. 다만 이런 것들. 자, 을이 직전 라운드에서 음식값을 낸 경우에는 가위를 낸다. 직전 라운드에서 음식값을 내는 경우는 비겼거나 졌거나 이 경우죠, 그죠? 그때는 비겼거나 졌거나 이걸 내지 않고 뭘 낸다고요? 가위를 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병. 병은 1라운드에서 바위를 낸 후에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경우 볼을, 비긴 경우 바위를, 진 경우 가위를 낸다. 자, 조준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라운드가 5번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 다음에 라운드가 있을 거예요. 1, 2, 3, 4, 5라운드가 있겠죠. 각각 어떤 걸 내느냐, 누가 이겼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이런 표를 정리해 두시면 조금 보시기 편하죠.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갑은 정해져 있죠.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를 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을은 뭘 냈나요? 초반에 바위를 냈죠. 병도 바위를 냈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라운드에 지금 이긴 사람은 누구죠? 을과 병이죠. 진 사람 누구예요? 갑이니까.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죠? 자, 갑이 얼마를 내요? 12,000원을 내죠. 그죠? 12,000원. 12,000원이라고 적어두고. 자, 을은 이겼죠. 이겼으니까 다음에 뭐 내죠? 이긴 경우에는 가위를 내죠. 가위. 병은 이겼을 때 뭐 내요? 이긴 경우 볼을 내죠. 지금 이 상황이 뭔가요? 비겼죠. 비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명이 모두 음식값을 내야 되는데 직전 라운드의 승자는 음식값을 안 내죠. 직전 라운드 승자 누구예요? 을과 병이죠. 을과 병 2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갑만 내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2라운드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갑이 냅니다. 갑이 얼마를 내죠? 15,000원 냅니다. 불쌍한 갑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자, 비긴 경우에 을은 바위를 내죠. 그 다음에 비긴 경우에 바위를 내죠. 병도. 그러면 누가 이겼나요? 갑만 이겼죠. 갑만 이겼으니까 누가 밥값을 내요? 을과 병이 내죠. 얼마씩 내요? 동일한 비율로 낸다고 그랬죠. 동일한 비율로. 두 사람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18,000원이니까 9,000원씩 내는 거죠. 9,000원씩. 9,000원씩 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이 비겼으니까, 비겼을 경우에는 을은 비긴 경우에 바위를 내나요? 바위? 아니죠. 직전 라운드에서 음식값을 낸 경우에는 뭐가 돼요? 직전에 을은 음식값을 냈죠. 이때 뭘 낸다고요? 가위를 내야 됩니다. 그죠? 가위를 내야 됩니다. 그죠? 가위. 그죠? 그 다음에 병은 뭘 내죠? 병은 비긴 경우에 바위를 내죠. 바위를 냅니다. 그죠? 자, 이때 잠깐만요. 자, 보고 봐봐. 졌죠, 그죠? 병이 졌죠, 그죠? 병이 졌으니 가위를 내야 됩니다. 그죠? 비겼네요, 그죠? 비긴 경우 어떻게 되죠? 비긴 경우에는 음식값을 나눠내야 되는데 직전 라운드 승자는 음식값을 안 내죠, 그죠? 그럼 누구 내요? 을과 병이 내잖아요, 그죠? 직전 라운드 승자가 갑이었잖아요, 그죠? 을과 병이 얼마씩 내요? 12,500원씩 내요, 그죠? 500원씩. 이렇게 됩니다. 자, 직전에 비겼을 때, 비긴 경우에, 을이 뭘 내요? 을이 바위를 내나요? 아니죠. 음식값을 또 냈죠. 그럼 가위 내죠. 병은 뭐 내나요? 비겼을 때, 바위를 내죠. 그럼 여기서 진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그죠? 을이니까, 을이 얼마를 내요? 을이 지금 3만원을 내죠, 그죠? 3만원을 냅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갑을 병이 각각 얼마를 냈느냐? 갑은 이 2번만 냈죠. 그러면
27,500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을은 이 두 번만 냈죠. 그죠? 21,500원이에요. 그죠? 21,500원. 병은 얼마죠? 병은 지금 3만원, 42,500원, 9,000원이니까 51,500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냈나요?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을이네요. 그죠? 을. 좀 잘못됐습니다. 병이랑 을이랑 바뀌었어요. 그죠? 을이죠. 그죠? 을. 을이니까 을이 지금 얼마를 냈어요? 51,500원 냈죠. 그죠? 51,500원. 51,500원 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날씨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금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실제 날씨가 어떤 관계냐가 나와 있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중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요일 평균 점수가 나와요. 자, 이걸 통해서 토대로 6월 8일과 6월 16일의 실제 날씨가 뭐냐, 이렇게 짝지은 걸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일단 조건들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날씨 예측 점수는 매일 다음과 같이 부여를 한대죠. 그죠? 자, 예측이 맑음이었는데, 실제 날씨가 맑음으로 정확했다. 그러면 10점을 주는 거죠. 근데 맑진 않고 흐렸다. 4점이에요. 근데 흐린 걸 떠나서 완전 눈비가 내렸다. 그럼 빵점이겠죠. 완전 틀린 거죠. 그죠? 흐림인 경우에도 흐린 걸 맞추면 10점인데, 그죠? 자, 눈비가 왔다. 그럼 2점이에요. 그죠? 2점. 자, 눈비가 오는 상황에서 눈비를 맞추면 10점인데, 맑아버렸다. 완전 반대죠. 그죠? 빵점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측과 실제 관계 사이에서 어떤 점수를 주느냐. 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주중이죠. 주중. 토요일과 일요일 빠지는 거예요. 그죠?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은 매주 5점 이상이다. 매주 5점 이상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주중이 5일이죠. 그죠? 그럼 곱하기 5를 하라는 소리죠. 그죠? 5를 하면 점수가 25점 이상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25점 이상이다. 자, 그다음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요일별 날씨 예측. 요일.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이 예측과 실제 사이에서 어떻게 잘 맞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점수가 있었겠죠. 그것들 다 더해가지고 나눴더니 월요일은 7점 이하, 화요일은 5점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보를 보고 자, 이걸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때랑 이때가 어떤 날씨였을까 보는 거죠. 자, 수요일 한번 볼까요? 수요일. 수요일은 지금 한 달에 지금 이 세 번째 주까지는 3일이 있었죠. 그죠? 3일이 있었는데, 자, 예측이 있고 실제가 있죠. 그럼 예측과 실제가 맞을 때는 여기 10점이죠. 맑음 10점이죠. 그럼 총 점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20점이죠. 20점인데, 평균 아직 안 내볼게요. 총 점수가 20점이면, 이때, 지금 이게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평균 점수가 7점 이하죠. 3일 있었죠. 3일 있었는데 7점 이하란 말은 총점 몇 점 이하라는 소리예요. 21점 이하라는 소리죠. 근데 아까 봤더니 총점이 20점이에요. 그죠? 20점인데 21점 이하가 되려면 여기 1점밖에 여유가 없죠. 근데 맑음이라는 거에서 예측을 했는데 실제가 되는데 1점 이상인 경우는 없죠. 그죠? 여유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눈비로 했다는 소리죠. 눈비로. 맑음이었는데 실제 날씨가 눈비였다는 소리죠. 그럼 2월 8일은 눈비였다. 실제 날씨가. 그죠? 자, 그럼 똑같이 목요일도 해보면 되겠죠. 그죠? 목요일도 요렇게 있는데 이 10점이죠. 10점. 흐렸는데 맑음으로 예측하면 몇 점이었죠? 흐렸는데 맑음으로 예측하면 6점이죠. 그죠? 6점. 그럼 16점이에요. 그죠? 16점인데 목요일날 요일별 평균 점수를 봐야겠죠. 3일이죠. 3일인데 목요일날 15점 이상이죠. 그러면 5점 이상이죠. 그죠? 15점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몇 점이에요? 16점이죠. 15점 이상이니까 어떤 게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점수가 와도 돼요. 눈비인 상황에서 빵점부터 6점, 10점까지 다 와도 돼요. 그렇게 되면 다 15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는 지금 구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없느냐? 그 말 아니죠.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죠. NCS나 이런 데 나오는 조건들을 보면 쓰이지 않는 조건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안 쓰인 조건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 한 주의 주중 날씨 예측이죠. 이게 5일일 때 총점이 25점 이상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뒤로 가봤을 때 여기서 금요일까지, 그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빠지겠죠. 그죠? 빠지니까. 이때 점수들을 합쳤을 때 몇 점이요? 25점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봐야겠죠. 맑을 때 흐림으로 하면 몇 점이었죠? 맑을 때 흐림이면 4점이죠. 그죠? 4점. 흐릴 때 흐림이면 정확하니까 10점이겠죠. 이게 아직 모르고 10점. 맑을 때 흐림하면 4점이죠. 그죠? 그러면 총 합치면 지금 28점이죠. 그죠? 28점. 28점. 28점인 상황에서 자 28점. 지금 28점인데 잠깐만요. 지금 맑음인데 흐림이면 몇 점이라고? 맑음인데 흐림이면 4점. 흐림인데 흐림이면 10점이죠. 맑음인데 맑음이면 10점. 10.4점. 28점. 그죠? 평균 5점 이상. 25점이죠. 자, 28점이니까 28점이면 지금 맑음일 때 지금 이 점수가 25점 이상이 되려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잘못했죠. 그죠? 미안합니다. 지금 그 점수가 이상해요. 그죠? 요걸 봐야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눈비일 때 맑음인 경우, 눈비인데 맑으면 빵점이죠. 빵점.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여기를 구하고 있었죠. 이거 아니고 여기 보여야 됩니다. 그죠? 눈비일 때 맑음 빵점이죠. 그죠? 맑음일 때 맑음 10점. 눈비일 때 눈비 10점이죠. 그럼 20점이잖아요. 그죠? 28점이 아니네요. 그죠? 답이 안 나오네요. 그죠? 20점인데 25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25점 이상이려면 지금 아까 예측이 뭐였어요? 눈비였잖아요. 그죠? 눈비였는데 눈비에서 25점 이상이려면 이 두 가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날씨가 가능한 경우는 실제 날씨가 흐림 아니면 눈비가 왔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흐림이나 눈비가 있는 거는 3번이죠. 그죠? 3번. 그죠? 제가 여기 잘못 구하고 있었죠. 그죠?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를 총점을 대봤더니 20점밖에 안 되고 여기 한 주에 평균이 5점 이상이니까 그럼 총점이 25점 이상일 거다. 25점 이상이 되려면 얘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눈비였는데 맑으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가능한 날씨죠. 그죠? 이때는 흐림 아니면 눈비인데 보기에서는 흐림이 되어 있으니까 3번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건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요. 미팅을 나가서 짝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옳은 것이 무엇이냐? 모두 골라라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조합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보시다가 소거하고 선택해서 보기들을 다 풀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보통 4가지가 나오면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억, 니은, 디귿 3가지만 했다. 그때는 아마 다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을병이 미팅을 나가 짝을 정할 건데 짝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아요. 자, 미팅 상대방이 ABC는 각자 이름을 자신의 쪽지에 적고 이거를 갑을병한테 무작위로 나눠주는 거죠. 이때 갑을병 순으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짝 후보를 거절하거나 수락할 수 있대요. 난 싫어요. 좋아요 라고 하는 거. 좋아요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좋다고 했는데 병이 싫다라고 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무작위로 거절하거나 수락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수락할 경우에 짝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얼핏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무한 루프가 되는 것 같죠. 무한 루프. 언제 끝나느냐? 어떻게 끝나느냐? 조건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이때는 보통 보면 조건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통 이 보기에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합하면 떼었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가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앞에 보기들이랑 맞춰가지고 보기랑 앞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랑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을병 이렇게 무한 루프가 된다 생각이 되는 문제들은 이걸 막아주는 장치들이 하나씩 있긴 해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요거죠. 거절 횟수인데 갑은 4번 이상 거절하지 않으니까 3번까지 거절한다는 거죠. 을은 2번까지 거절하고 병은 1번 거절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병이 일종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많이 줄여주잖아요. 얘는 한 번이니까 이 두 번, 세 번처럼 여러 가지 조합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라는 거 보면 될 거고. 또 여기서 진수를 보면 갑을병이 되게 상반된 성격이 나와요. 갑은 뭐냐면 B만 내 짝이 아니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A랑 C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B만 아니면 된다. 그죠? 을과 병은 좀 다르죠. 내 짝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A뿐이다. 내 짝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C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A가 오지 않더라도 B나 C가 오더라도 걔네들을 그렇다고 거절하진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얘는 완전한 거부 조건이에요. 완전한 거부 조건. 얘는 완전한 승낙 조건이고. 그죠? 그러니까 승낙을 하는데 그 승낙이 탐탁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얘가 되면 무조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는 완전한 거부 조건이에요. 그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일종의 파지티브 선택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때 이런 식이 됐을 때, 자, 그러면 보기랑 한번 일단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부터. 짝이 확정되기 위한 최소의 거절 횟수가 있고, 최대의 거절 횟수가 있는데, 합하면 총 몇 회다? 7회다라는 거죠. 그죠? 자, 최소의 거절 횟수는, 자, 죄송합니다. 자, 최소의 거절 횟수는 아까 봤을 때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죠? 병이. 자, 병이 쪽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받았는데 바로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바로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갑을도 마음에 들어 하면은 한 번도 거절되지 않고 통과하는 거겠죠. 첫 판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병이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 번 거절할 수 있죠. 한 번까지는. 근데 다시 왔을 때 병이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 라고 하고, 을과 갑도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하면 한 번만 거절된 거예요. 그죠? 최소 그럼 몇 번이에요? 한 번까지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거절 횟수가 한 번까지는. 병이 한 번 거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수락을 해버리면 병이 수락을 했을 때 그때는 통과돼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최대는 뭐냐?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죠? 병이 있는데 병이 한 번 거절했어요. 한 번 거절하면 다음에 돌아왔는데 자기는 거절 못 하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가 싫대.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몇 번까지 거절할 수 있어요? 2번까지 거절했어요. 2번까지. 2번까지 거절했는데, 자, 이제 다시 봤더니 갑이 이제, 이때까지 마음에 들었던 갑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병이 한 번 거절했다가, 다음 순간에 을이 2번 연속 거절하고, 병이 3번 연속 거절했다. 그러면 최대 몇 번까지? 6번까지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최대 거절 횟수는 6번이니까 합치면 7회죠. 그죠? 7회. 7회니까 지금 여기서 기억이 없는 3번, 4번, 5번은 제해지겠죠. 되게 많이 제해졌죠. 그죠? 그러면 이 디귿과 리을만 보면 되죠. 여기서 니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기역 디귿이랑 기역 리을에 니은이 없죠. 그죠? 이런 게 소거법의 법칙인데, 자, 그럼 니은 안 보고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보면 될 거예요. 그죠? 하나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갑순으로 거절한 이후에 짝이 확정됐다. 그럼 누구 순서에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을 순서에 확정이 됐다는 거죠. 을 순서에 확정이 됐다는 거는 을이 일단 거절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뭐야? 갑을 병순으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 거절하거나 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을이 받아들였다는 소리죠. 그죠? 을이 받아들였다는 소리인데, 자, 죄송합니다. 을이 받아들였다면, 자, 봅시다. 병이 있어요. 그죠? 을이 받아들였다는 소리는 A, B, C가 있을 때 을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A였잖아요. 그죠? 을이 A를 받아들였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을은 B랑 C랑은 안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은 B가 돼도 되고 C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는데 갑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수락이 됐다면. 갑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갑이 만약에 갑한테 B라는 쪽지가 왔다. 그럼 갑은 거부했겠죠. 그죠? 근데 갑은 B를 거부하지 B가 안 왔다는 거죠. B가 안 오고 C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C가 왔다. C가 왔으니까 아까 뭐예요? B만 아니면 되니까 C가 왔으니까 자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정해졌으니까
병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지만 병도 B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확정되었다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조건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의 조건이랑. 그럼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C랑 되고, 을은 A랑 되고, 병은 B랑 된 상황이죠. 그래서 병의 짝은 B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D가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갑이 B를 정말 싫어한다.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부정적이니까. 얘는 누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을이 A를 선택했을 때 갑이 B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C밖에 없으니까 남은 사람은 B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B는 일종의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B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11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대회 종료 후에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비긴 카드 게임의 총수는 뭐냐? 자, 5명의 선수가 카드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각 선수는 대회에 참가한 다음에 다른 선수들과 1대1로 한 번씩 게임을 하죠. 그럼 총 5명이니까 4번의 게임을 하겠죠. 각 게임의 승자는 점수 2점을 받고 비긴 사람은 1점을 받아요. 그죠? 패자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마이너스 점수가 있진 않아요. 그죠? 자, 이 카드 게임 대회에서 각 선수가 얻은 점수의 총합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면 갑을 병정 무 순위예요. 그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갑, 을, 병, 정, 무가 있겠죠. 자, 이때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갑을, 병, 정, 무가 됩니다. 그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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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조금 편하겠죠. 이렇게 표로 그려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옆에를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그리고 자, 갑과 갑은 못 붙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제 대회 종료 후에 대화를 했는데 을이 난 한 게임도 안 졌대요. 그죠? 한 게임도 안 진 상황은 어떻게 가능하죠? 을이 4승을 한 경우, 을이 3승 1무를 한 경우, 을이 2승 2무를 한 경우 가능하겠죠. 그죠? 한 번도 안 졌으니까 1승 3무도 가능합니다. 그죠? 1승 3무, 4무도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을이 2등이라는 거죠. 2등이 되기 위한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4승이 되면 점수가 얼마가 되죠? 4승이 되면 8점이 되죠. 그러면 갑이 아무리 잘해도 3승 1패일 거란 말이에요. 6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4승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4승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3승 1무를 했다 쳐봐요. 그럼 7점이 되죠. 똑같이 한 게임도 안 졌기 때문에 갑은 무조건 패가 있어야 돼요. 갑도 3승 1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한 게임도 안 진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일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명이 되죠. 3승 1패가 무조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점으로 을이 1등이잖아요. 그럼 3승 1무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을은 4승도 안 되고 3승 1무도 안 되니까 을은 2승 2무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몇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4점이 6점이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갑이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승 1패잖아요. 그럼 몇 점이에요? 6점이죠. 동점이 됩니다. 단 동점 없다 그랬잖아요. 을이 그러면 2승 2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을이 1승 3무가 되면 5점이 되죠. 그러면 그저서야 갑이 3승 1패가 되더라도 6점으로 앞서게 됩니다.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갑은 3승 1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까지가 최선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언급 하나로 그리고 이 순위를 토대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 단서죠. 그죠? 그러면 을은 1승 3무인데 을이 1승 3무가 되려면 자, 을이 갑에게 이기고
갑은 을에게 지고 나머지에겐 다 이기는 경우. 이 경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6점이 됩니다. 나머지 다 비깁니다. 을은. 그럼 여기는 5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병은 갑한테 지고 다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비기죠. 그죠? 다 비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무입니다. 무. 그죠? 무도 참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무도. 참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자, 나는 한 게임도 못 이긴 유일한 사람이래요. 한 게임도 못 이겼대요. 한 게임도 못 이겼다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승은 없다는 거죠. 승은 없이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무는 1무 1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무가 가능한 게 3무 1패, 2무 2패, 1무 3패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4패는 힘들죠. 하나의 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3무입니다. 3무. 3무 1패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3무가 된다 생각해봐요. 그럼 승점이 3점이 되죠. 그러면 정예 같은 경우에는 무랑 정이랑 무승부가 될 테고 무랑 병이랑도 무승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때 병과 정은 한 게임도 못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들은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게임도 못 이겼다는 말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긴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을도 1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병과 정도 이겨야 되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경우를 봤더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2무 2패가 가능하겠죠. 그럼 2무 2패가 되려면 무가 만약에 병이랑 무승부를 하고 정한테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은 이기고 무랑은 비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병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그럼 이기려면 여기 이겨야 되고 여기 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4점이 되고 3점이 되고 2점이 되죠. 동점 없이 정확하게 가능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가 몇 번이 있죠? 4번이 가능하죠. 4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럼 1무 3패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1무 3패? 1무 3패라면 이것만 안 되면 이제 이걸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로.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무 3패다. 다 졌다. 그러면 이기고 이겼겠죠?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병정에서 얘가 지금 점수가 같죠? 같으면 무승부가 되면 안 되죠. 동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이겨야 됩니다. 그죠? 얘는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무승부가 된다면 동점이 되죠. 동점이 될 수 없습니다. 동점을 피하기 위해서 병이 점수가 더 높으면 이겨야 되고 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도 5점이 되고 얘는 3점이 되고 1점이 됩니다. 동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경우의 수로. 그러면 2무 2패인 경우가 같다고 어떻게 됐죠?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무 2패인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2무 2패인 경우. 자, 2무 2패도 이때 여기서 무승부가 되고 여기 패가 돼야 되겠죠. 그죠? 승이 되고. 잠깐만요. 여기 패가 되고 무승부가 돼야 되죠. 승이 되고. 그럼 여기는 패가 되고 승이 되고. 그죠? 무승부가 되면 4점, 3점, 2점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패가 되고 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동점이 생깁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총 비기는 횟수는 여기 8개가 나오지만 이거는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8개에다가 나누기 1을 하면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되게 재밌는 문제죠. 대화는 딱 2개밖에 없는데 이 순서라는 조건,
동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의 경우의 수로 좁혀지죠. 그죠? 되게 재미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시 이 유일한 사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검토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자, 재적 의원이 210명인 동그라미 국가에서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옳은 것만 고르면 뭐냐? 규칙이 있죠. 안건을 통과시키는 규칙이 있는데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기권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면 안건이 부결된대요. 그러면 몇 명이죠? 210명이니까 3분의 1인 경우는 70명이죠. 그죠? 70명만 되면 안건은 무조건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던진 표 중에 찬성표가 50%를 초과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210명이다. 210명의 절반은 105명이잖아요. 그죠? 106명이 돼야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죠? 104명이 기권을 반대를 하더라도, 그죠? 반을 넘죠. 그죠? 초과한다는 말은 105가 되면 안 되고 106이 되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 말이죠. 자,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1인 1표를 행사했고 무효표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70명이 기권해도 71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기권표가 70명만 되면 무조건 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성 반대 여부를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부결이에요. 부결.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러면 보면 기억은 틀렸으니까 1번, 2번 날라가죠. 그죠?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까요? 104명이 반대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은 부결된다. 자, 104명이 반대하려면 104명이 반대하는 경우에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부결된다.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부결된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총 210명이 다 투표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까도 봤지만 106명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결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기권표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가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결된다는 말을 못해요. 그죠? 답은 찍을 이율이겠네요. 그죠? 이음까지 틀렸으니까. 찍을 이율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좀 한번 볼까요, 그냥? 자, 141명이 찬성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은 가결된다. 141명이 나오려면, 자, 여러분, 최대한 해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04표였잖아요. 그죠? 기권 없이 하더라도 104표인데, 그러니까 106명이 최소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권표가 없이 최대한 반대를 한다 치면 104명까지 반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때 106명만 돼도, 가결이 되는데, 지금 141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권표가 70명이 된다 치더라도, 210명, 그죠? 60표가 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되죠. 그죠? 106명이 다 있을 때도 106명이 되면 가결이 되는데 141명이니까, 그죠?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정답이 기억니은이 저절로 삭제가 되네요. 그죠? 삭제가 돼버리니까 소거를 해버리면 기억니은이 없는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